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습니다마는 어제 빈손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금명간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평양으로 참석자들을 모두 도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모든 의혹에 청와대가 이렇게 몸통으로 지목이 되면서 과연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형태 박사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데 오늘 상원에서 아마 인준이 의결이 돼서 이제 부장관이 됐습니다만은 인자가 됐죠. 예. 우리나라에 와서도 2박 3일간 머물면서 북한의 최선희로부터 뭔가 협상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회담 의사 타진을 계속 했는데 좀 안 됐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까지 이렇게 돌면서 기다렸는데도 북한 측에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중앙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은 여기가 사실은 최고 의사 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과 더 이상 북미 협상, 미북 협상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름대로 뭔가 결심을 내리고 김정은 이야기한 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단단히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물을 그냥 말로서 끝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탄핵까지 하원에서 일단 의결됐는데 자존심은 꾸물 때 꾸였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파구가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다시 말하자면 딱 국지로 해가지고 그냥 그 외과적 타격 이걸 만약에 그렇게 발사를 하거나 IBM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륙간 탄도 유도탄 ICBM 이걸 갖다가 발사하거나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손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죠. 과거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념껏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때 이 트럼프가 예방적으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선거 기간인데 뻔히 알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캐릭터로 봐서는 트럼프 캐릭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러면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도 의결된 상태이고 물론 뭐 상원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가장 큰 업적으로 떠들어댄 것이 북한에서 ICBM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였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ICBM 이런 것을 발사하는 그런 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로서는 가만히 있기는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코피 작전을 펴겠다 그런 게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을 타격을 가하겠다든가 군사 옵션은 살아있다 이런 것을 이제 군사령관들까지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도 지금 물러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오고 있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자기가 본인이 연말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기한을.
근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상원에서 이 부결된다는 것은, 탄핵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도 꾸길 대로 꾸긴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그 다음 재선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좀 아문이 이렇게 닥치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목표는 다음에 4년을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거죠. 그 목적이 위반되는 것을 보상 과정을 해서 리더로서 강인한 리더, 소위 스트롱한 그런 스트롱맨이라고 뭐 자처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금 비건을 보내서 이제 중국에 보낸 것도 아마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 하나. 만약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중국에 대한 어떤 양해. 그렇다고 봐야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본다면 북한이 굽히게 돼 있어요. 저는 북한이 반드시 굽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굽히지 않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저는 뭐 딱 결론이, 왜냐하면 상황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과거의 상황과 달리 대통령 선거 재선이냐,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여하튼 하원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상원이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런 거 딱 줘놓으면은 꾸길 대로 꾸길 때,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판단이 앞설 걸로 판단합니다. 네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 노딜로 정말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데다가 본인 스스로 연말로 이 협상 시한을 다 설정해 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ICBM이라든가 핵실험은 하지 않더라도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를 한다든가 좀 위장된 그런 뭐 이런 방법들을, 또 아니면 SLBM 실험을 해본다든가. SLBM 같은 경우는 바다이니까 하와이 근처 가서 쏘아도 얼마든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중앙위 전체일에 1년에 한 번 여는데 봄에도 열었는데 이번에 다시 어떻게 보면 긴급 소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을 중심으로. 군을 중심.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결정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라토리엄, 핵실험이라든가 ICBM 실험 안 하겠다는 그 모라토리엄을 파기를 하고 미국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실행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엄포라도 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북한에서 체면이 서겠습니까, 인민들한테? 지금 엄포를 놔서는 미국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그러면 엄포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너무 엄포를 세게 놔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자충수가 된다는 지금 그런 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미국이 지금 이 탄핵이 이게 의결이 안 됐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납득이 되는데, 탄핵이 지금 의결이 돼가지고 지금 격앙될 대로 돼 있거든, 트럼프가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격앙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뭐 공화당이 우세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부결될 거란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선 가도에 다시 대선을 하는 데서는 굉장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탄핵 의결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 국면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제3의 어떤 행동, 그것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은 틀림없이 스트라이크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옵션보다도 유엔 제재를 통해서 뭐 해상봉쇄라든가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쓸 수도 있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가서도 이번에 무슨 ICBM 뭐 실험하고 오면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도 양해를 해라. 지금은 사실은 그 국경무역을 사실은 중국이 뒷구멍을 터줘가지고 북한이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봉쇄하겠다. 그렇게 지금 중국한테도 통보하고 러시아한테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북한은 핵 보유국 아닙니까? 이 핵 보유국인데 자기네들이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중국이 그 상황을 갖다가 견지를 시켜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핵 보유국이 되려면 니 요번에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그 넥스트 딜로 그 다음에 한 단계를 조금
참아라. 이런 걸로 아마 중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딜을 가운데서 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일 베이징하고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3국 계열 정상회담도 하겠지만 한중 또 한일 이런 양자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북한 문제가 또 이렇게 협상에 또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에다 또 안보리다 내놔 상황인데,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문제고 한반도 문제인데 북한이 워낙 무시를 해버리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있어서 부경꾼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게 지금 큰 우리 안보상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경꾼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정부가 오히려 북한 편을 드니까 친북적인 그것이 너무 강한 친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동된다는 이것이 아마 미국의 시각이 아닐까 그렇겠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저는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북이라는 이런 부분의 문제, 평화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지나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친북화를 갖다가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갖다가 너무 열어줬다. 그런 게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균형상의 문제에서 균형을 파괴한 거다. 스스로가. 스스로가 취약한 그 약점 어떤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떤 무게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언행을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아주 언행을 뭐 하고. 핫바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핫바지 취급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상당한 그 문제가 그런 그 미국이 이미 다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결렬이 되면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크 한다. 막 이거는 뭐 거의 결정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우리한테 그 제재 결의안 참여하세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실은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북한에 대해서 절대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좀 경고해 달라.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자제시켜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거꾸로 제재 완화에 한국도 참여시오. 하면은 또 꼼짝 못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워낙.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의 말에 굽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예 비건이 와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속내들을 다 얘기했겠죠. 북한 아니 미국의 속셈을. 미국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길 바란다. 그렇겠죠. 이런 요망사항까지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고뇌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 지금 북한 김정은이한테 평화하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평화 외쳐놨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런 두 가지의 그 초이스를 하라고 선택적인 압박을 갖다가 할 경우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동맹의 문제를 만약에 얘기를 안 듣는다면은 한미 동맹이라는 문제를 만약에 파기하는 경우 같으면은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 동맹이라는 그 국가 안보적 문제가 딱 생기면은 문 대통령은 이 손발이 묶인다고 봐야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뭐 ICBM이나 이런 걸 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과거에 연평도처럼 서해 5도에 국지도발을 또 벌이면서 한국만 압박하는 그런 만만한 게 한국이라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한국이 이제 압박을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어느 때라도 한국이 자기네가 이 돌파구로서 이거 할 수 있는 그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만 있다면은 항상 압박합니다. 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 김정은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서해 오도라든가 이런 걸 갑자기 점령하거나 포격하거나 만약에 이럴 경우가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김정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체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면의 마지막 정말 그 하노이 이후에 그냥 묵사발이 됐잖아요. 묵사발 됐지 않습니까? 이 묵사발을 갖다가 분풀이를 갖다가 할 만한 데는 지금 만만한 게 한국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네. 미국은 아무래도 좀 뒤가 땡기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그냥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 당신 평양 오고 판문점에서 약속 그거 어떻게 됐어? 오고 할 수도 있죠. 네. 나라 밖으로도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지만 지금 나라안 사정은 더 궁지에 몰려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나라안 뭐 사정.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가 선거 부정 사건 이것의 몸통이 청와대라. 이런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전부 다 그 몸통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예를 들면 공약 설계한 거 그 건이 보통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건 관여했다는 그런 확고한 증거거든요. 만약에 공약을 설계했다면 이게 지금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확인만 되면은 이게 그 다음에 그 후보 주저앉힌 후보를 갖다 주저앉혀 불출마 시킨 거. 임동호 씨. 임동호 그 전 최고위원을 민주당 최고위원을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그 딜 하다 했다는 그런 뭐 총영사 자리라든가 무슨 이런 얘기 매간 매직이죠. 예, 매간 매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완전히 이 하명 수사건 소위 그 채집을 해가지고 첩보를 채집해서 여기서 가공해서 경찰에 내려서 내렸을 때 이 처음에 송병기가 만들어준 그 얘기한 그 내용하고 이 가공돼서 나간 내용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르고 첨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면 청와대에 지금 전부 다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청와대로 지금 집중된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로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지금 사령탑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러면 컨트롤 타워를 그 밑에 참모들이 자기들이 무슨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고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죠. 지금 증폭이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수사가 조금 이게 지진한 것 같지만 그 대신 채집은 광범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으로 지금 쭉 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청와대를 가리킨다면 청와대가 곧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의혹이 다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이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으로서 뭔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뭐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윤도한 국민소통수도 고민정 대변인이 뭐 알겠어요? 자기가 무슨 언론 탓하고 말이야 검찰 탓하다가 그날 그 다음날 꼬리 내리고 그 다음에 언론 탓하고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하고 이 소통수석이
하루가 다르게 말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급급하다는 그겁니다. 그렇죠. 위에 퇴로가 없고 자기가 막으려니 그 힘은 없고. 그 사람들이 실세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고 그냥 기능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테크노크라트예요. 네, 네. 진짜 실세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주 민정이라든가 정무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통령 측근에 있는 윤건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국민소득세 뭐 하고 있어? 대변인 뭐해? 그거 해명을 해야지 하는데 내용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의혹을 갖다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공약 그것도 집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불출마 시킨 것 주저앉힌 것도 집중되고 있죠. 지금 그 당사자들이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임종석도 나오고 다 실세들이 모조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이건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면 지금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는 게 아니고 진작 열었어야 되는데 지금 더 크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입을 열고 어떤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 밝힐 곳이 윤도한 소통수석을 또 나무랄 것도 없어요. 보면은 왜 나무랄 것도 없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 나무랄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역할이라는 게. 예. 내가 어떤 사무를 맡길 때 델리게이션 오브 오소리티 내 권한을 위임하면서 또 책임도 부여한다.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통수석은 소통하는 것만 있지 자기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3대 게이트, 소위 말해서 감찰 무마 사건, 선거 농단 사건, 또 우리들 병원 사건, 이 3대 게이트를 샅샅이 뒤져서 밝혀지면은 이 정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까지도 지금 한국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시민단체라든가 저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하야 탄핵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당 쪽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정당에서 이 탄핵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중한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어떤 이 문제를 키운 측은 오히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그중 대통령이 이 사태를 키운 겁니다. 그건 초기에 진화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죠. 기억나십니까? 유감이란 말은 했죠. 몇 차례. 유감하고 송구스럽다. 유감 그거 송구스럽다는 아니고 그것도 즉각 원래가 이 영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물리. 네. 아주 정확하게 그 적시에 이걸 갖다가 탁탁 받아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넘어가면 말이죠. 검찰의 수사는 검찰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기 어렵죠. 도저히 멈출 수가 없고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중간 수사 발표도 못하게 하고 피의 사실 발표도 못하게 돼 있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정도까지 노출이 됐으면은 그 이상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검찰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마 경천동지할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쓰면은 혐의로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혐의로 막을 상황은 넘어서 가래 부르주자로 막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이 도하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벌써 도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 다스려 솔직히 말해서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다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면 전방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청와대가
어느 정도의 사이트에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검찰 발표는 안 났지만은, 그러나 이 검찰이 발표하는 날은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걸 다 발표를 하면 괜찮은데 이걸 일체 봉쇄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 그런 것을 발표를 못하도록 규정을 또 만들었죠. 나중에 이 수사 결과가 급작스럽게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검찰 수사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이 언론이 딱 타면은 정말 경천동제한 그런 사건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예견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있을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여하튼 문제의 어떤 인푸트 아웃푸트 과정은 하여튼 청와대를 지났잖아요. 예. 이 청와대를 갖다 통로로 여하튼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로서 청와대 참모가 누굽니까? 다 자기 참모 아닙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소위 리더의 책임으로서 이거는 어느 사과를, 대국민 사과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일을 예방하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청와대에 그런 비리들을 견제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두었는데 그건 지금 3년째 공석이에요. 네네. 이석수 씨가 있다가 네. 국정원 기조실장인가로 가버리고 그런 기구가 엄연히 있어서 견제장치가 있는데도 그건 안 하면서 지금 공수처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잖아요. 선거법에서는 4+1을 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왔고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공수처를 먼저 하자 이러는데 결국은 공수처도 지금 원래 민주당 안대로 백혜련 안이라고 합니다만 그대로 지금 가는 데다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검찰 수사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 공수처법 빨리 처리해갖고 빨리 공수처 만들려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특검 얘기까지 나와요. 예. 민주당 그 특검은 서른이가 그 특검 위원장 맡아가지고 하는데 옛날 이해창 씨 그 대선 후보 할 때도 참 그 말을 허위 얘기해가지고 최규선 씨가 뭐 예. 30만 불인가 뭘 갖다 줬다고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사후 처리까지 된 사람인데 이제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잠정적으로 뭐 그냥 두고 보고 뭐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뭐 특검 얘기를 하는 특검 건데. 얘기했지만 검찰을 그거 가지고 특검 얘기 가지고 그렇게 검찰은 어떤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죠. 만약에 4+1에서 합의해갖고 먼저 처리를 하면 공수처가 바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공수처 이 부분의 문제 지금 이 문제 해법이 바로 그런 거지. 이 공수처법을 빨리 선거법 공수처법을 원한대로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야 이 전국이 해빙이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강대강으로 지금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 강대강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부러지든 국민이 부러질 수는 없죠. 국민이 부러질 수 없죠. 예. 그러면 누가 정권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국민을 이기는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럼요. 민심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천명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은 아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공수처법, 이 선거법을 원안으로 원래대로 회귀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소위 상호딜 이런 정치 감각을 한번 대단위로 한번 발휘를 해볼 시간이 지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정말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